두 번째 이슈,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피해 신고가 늘면서 이 네. 사건의 파문이 꽤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사태는 그 새밑이죠. 예, 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새벽 사이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이 피해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뭐 하루면 그냥 네. 언론 보도가 다 나오는 예. 상황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쾰른 시장이 잘못을 좀 시인했습니다. 네. 워낙 그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부 경찰이 배치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 통제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태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보도로도 좀 이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사건을 좀 집계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신고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90건이 이제 신고가 됐다가 90건, 바로 예. 또 하루 만에 이제 150건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의 이제 범죄가 같이 드러나게 되면서 독일 당국, 특히 이제 메르켈 총리로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나 뭐 이런 곳의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또 모를까. 이게 네. 독일의 쾰른, 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도시인데 그렇죠.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치안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믿기 어려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유럽, 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도 뭐 유럽에 한 5년 정도 살아봤습니다만은 뭐 새밑 전야 또 1월 1일 뭐 새벽에서는 상당히 뭐 파티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져요. 번잡하죠.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범죄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범죄는 너무나 대규모적이고 또 이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유럽 사회가 놀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을 저질렀던 이제 용의자들이 주로 외국인들이다. 네. 뭐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수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여성들을 린치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또 뭐 지갑을 강탈하고 네.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 베를린 이 쾰른 그 중앙역 광장과 그다음 쾰른 대성당 앞에서 수십 건이 동시에 발생을 했다라는 네. 거죠. 이 때문에 과거에도 어느 정도 범죄는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양상이 이 다른 독일과 거죠. 유럽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 이렇게 난민들이 이렇게 때로 다니면서 이렇게 저질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실 독일 안에서는 이 반이민 정서, 반난민 정서가 좀 고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논란거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특히 구급파들, 지금 이제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이제 우파들은 이건 난민의 행위이다. 네. 그러니까 난민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10만 명이 지난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메르켈 총리나 이 쾰른 시 당국은 단순히 우리가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그 주변 도시인 디셀도르프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매년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당시에도 북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이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범죄이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졌을 뿐이지. 새로 난민이 유입되면서 난민들이 이 범죄에 모두 가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사태를 조금 무마시키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쾰른에서 발생한 사건은 워낙 피해자도 많고 네. 네,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겠는데요. 그동안 난민 포용 네.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메르켈 총리가 작년에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았죠. 그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지금 난민 수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메르켈 총리가 제일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독일이 특히 솔선수범해서 110만 명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독일이 너무 나서니까 프랑스와 영국도 어느 정도 이제 난민을 수용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선회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메르켈 총리가 주장하던 난민을 받아들여도 우리 독일 경제나 또 유럽 사회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지금 이 주장이 설득력을 좀 잃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11월이죠. 파리 테러 이후에 이 파리 테러범 중에 한 명이 난민으로 가장해서 유입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유럽 내에서 난민에 대한 어떤 그 유입 정책이 굉장히 많이 선회한 상태입니다. 지금 잘 받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이미 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메르켈 총리가 주장하는 난민에 대한 좀 온건한 또 이 수용 정책에 좀 결정타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그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는 뭐 난민들의 어머니 뭐 이런 칭송까지 그렇죠. 있고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독일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전반에서도 이 난민들에 대한 반감 정서가 좀 커지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서요. 뭐 뮌헨, 뭐 함부르크, 쾰른에 지금 난민들이 쾰른이라는 도시만 해도 지난해 10,000명 이상의 난민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1년에 10,000명이요. 예, 그때 우리가 네. 이제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 기차역에서 내리는 난민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하던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로 그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이번 사태 이후로 당장 덴마크가 국경 통제를 좀 강화했습니다. 네. 특히 난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 사회가 이미 지금 난민을 좀 받지 않겠다. 난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용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굉장히 이제 사회 저변에 일반 시민들의 의식까지 좀 바뀌는 이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될 수 네,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난민들의 이동이 사실 겨울이라 조금 뜸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좀 따뜻해지고 하면 이제 유럽 국가들은 안 받겠다 이렇게 국경 통제를 하고 그래도 난민들은 또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난민 위기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예, 난민들이 주로 이제 이 바다 난민선을 타고 뭐 이 지중해를 건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추운 겨울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한 달 지금 우리가 지금 뭐 7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21명이 익사했어요. 아, 21명이요. 계속해서 지금 네. 이어지는 이 겨울 바다를 물론, 건너서 가는군요. 예, 규모는 적지만요. 그리고 시리아 이 동남부에 위치한 뭐 바트만이라는 난민 캠프에서는 어린이 한 명이 또 동사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어 죽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난민 사태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위기로 가지 않을 것인가? 아니 저는 2016년에도 난민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유럽에서는 좀 덜 받겠다고 하지만은 이미 터키란 한 나라에만 240만 명의 난민들이 대기하면서 유럽으로 어떻게든 건너가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지중해 전체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보면 약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6년 난민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지난해는 그나마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이런 수용 분위기가 많이 꺾이게 되면은 난민이 몰려들겠다는 어떤 압박 강도는 높고 유럽에서는 안 받겠다면은 더 큰 희생자들이 발생할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올해도 그 대량 익사하는 사건이나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안타깝지만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